뚠뚠이가 보기다 뚠뚠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전쟁 2부 양규 장군과 강감찬 장군의 활약과 위대함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분이 없었다면 양규와 강감찬도 없었다. 고려 거란전쟁 1차 침공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거란의 모든 것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려 거란전쟁 1차 대전 바로 갑시다. 먼저 거란이 1차 침공하는 993년 고려의 지도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려시대의 지도를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아닙니다. 원래 고려의 영토는 안주와 화주 경계선까지였죠. 거란의 영토는 압록강까지였습니다. 그럼 그 중간은 누구 땅이냐? 바로 여진족의 영토였습니다. 고려에서도 호시탐탐 압록강까지의 영토를 확보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싶었지만 여진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전류 성종 3년 5월의 기록을 보시면 현관어사 이겸의에게 압록강에 가서 성벽을 쌓고 방어선을 구축하라라고 어명을 내렸는데 놀라 무섭게 생긴 여진족 형들이 때로 물려서 뭉개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방어선 구축에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형들이 얼마나 깡패였냐면은 살아 돌아온 자가 3명 중 1명뿐이더라라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성종 10년 10월 기록을 보시면은 깡패 여진족을 압록강 바깥에서 백두산 바깥으로 몰아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정이 들었는지 여진은 고려에게 야 싸운 정도 정이라고 내가 꿀정 하나 줄게. 야 조만간 거란족 애들이 너 쳐들어올 거야. 방어 잘해라. 걔는 진짜 애누리 없어. 하며 정보를 줬는데 고려는 응 오랑캐만 안 믿주 구라주 오랑캐 손에서 발냄새 나주 하면서 쌩까다가 성종 12년 8월 소손영이 이끄는 거란군이 진짜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1차전 때 고려의 황제는 성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졸라 잘생긴 현종이 최고의 성군이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전 잘생긴 남자를 증오하고 성종은 고려 최고의 성군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는 이성 육부제라고 해서 고려 행정의 근간과 뿌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국방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얼마나 빼먹었는지 개차반으로 썼던 군비를 지정비하고 어사대를 설치해서 뒷돈받는 관리들 탄관 오리들의 뚝배기를 떼는 구간을 설치하였으며 12목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주인인 호족들을 서포터로 전락시키고 목사들, 지금의 인천시장, 전라도지사, 대구시장 같은 관리들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평날가죠. 또한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 심호 28조 즉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는 개인 수양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군주인 내가 어찌 개인 수양에 집중하리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할까라는 참된 군주의 덕목인 열린 귀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서 바라본다면 가히 파격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국립대학교에 국자감 설치했고 지방의 경학 박사들을 파견, 관료들은 멍청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신 월갑법이라고 매월 숙제를 내주는 법제도를 시행하여서 관료들을 공부시켰고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어진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관인 의창을 설립하여서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며 지금의 한국은행처럼 물가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상평창을 만들어 백성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 관리.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권원중보 또한 성종이 만들어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유용하게 쓰이도록 했습니다. 진짜 개쩌는 개혁과 고려의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개쩌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 잘생기기만 한 현종은 전라북도 완주로 몽진을 가고 조선의 선조는 의주목으로 주랭랑을 친 데 반해 성종은 993년 거란이 쳐들어오자 자신이 직접과 싸우겠다며 군사를 이끌고 최전방으로 직접 갑니다. 지렸다. 세 번째, 거란은 소순영을 필두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막걸리 먹고 하하호하는 광군으로는 절대 범접 불가의 대군이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또한 총사령관 소순영은 고려 봉상군을 공격하여 선봉군사인 급사중, 윤서한 등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개전하자마자 완패한 고려는 더욱더 두려웠을 겁니다. 고려 성종은 이몽정이라는 신하를 보내 거란에게 대화로 해결하자를 시전하죠. 고려 사전에 의하면 소순영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린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강으로 나와서 항복 안 하면 모두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이죠. 그럼 간단하게 짱구만 굴리더라도 기병이 몇십만이란 소리고 농민 베이스의 고려 광군을 영끌해도 30만이면 이 시대 때는 기병 한 병이 보병 10명을 상대했으니 이건 전략이건 나발이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은 뭐다? 항복이다. 그래서 그냥 항복하자의 항복론가 아니다. 저 후 진나라의 석경당도 연운 16주를 떼줬으니 우리도 나라를 떼주고 항복해야 돌아갈 것이다.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할지론이 서로 맞붙었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항복하실 건가요? 땅을 떼주고 성의를 보일 건가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은 무료로 거란 변발컷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란에게 땅을 떼주고 항복하자라는 할지론으로 기울게 됩니다. 고려 성종은 서경을 포함한 자비령 이북 땅을 내주는 것에 매우 화가 났죠. 고려 제2의 수도였고 태종 왕건이 기반을 다진 도시였으며 이 땅을 내주면은 바로 개성까지 평지라서 거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려의 수도를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거란 대군을 상대로 전면전은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성종은 어쩔 수 없이 서경 땅을 내주려고 합니다. 서경, 지금의 평양 지역은 곡식이 풍부했는데요. 이 곡식이 거란의 군량미가 될 것이 두려워서 모든 곡식을 평양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고려사저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곡식이 남아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 버리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전하, 먹는 건 버리는 게 아니지라 하며 드디어 그가 손을
편을 듭니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도 겸했던 교과서 단골손이 바로 서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신 지렸다. 5번째, 서희는 거란의 80만이 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80만 대군 정도면은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밀고 들으면 끝인데 거란은 저 전방에서 미적지근 두둠칫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학계에서는 구라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란에서 큰 군대를 움직일 때는 도통이라 불리는 대장군이 움직여야 하는데 소순영은 동경, 유수, 요동 책임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런 자에게 거란 황제가 80만의 대군을 맡긴다. 지금 학계에서도 구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대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꿰뚫어 본다. 거기에 더해 성종에게 제가 가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깡다구까지. 많은 분들이 국방부 장관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과 역사에 남을 성과를 가져오는 건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손흥민이 국가대표 주장이니까 아시안컵에 출전한 건 당연한 거지만 가서 우승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번에 요르단을 개처말리고 웃어?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서희는 소순영을 찾아갔습니다. 고려 성종은 힘내라며 강가 나루토까지 나와서 배웅했다라고 고려사절로에 쓰여있죠. 지금 쳐들어온 소순영은 드라마에 나오는 소배압의 동생입니다. 서희를 만난 소순영은 난 대국의 신하이니 고개를 조아려라 시전하지만 서희는 신하가 만나는데 어찌 얘를 보이냐며 그딴 예법은 없다 하고 숙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선제압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적국으로 찾아가서 잘못하면 죽을 텐데 미친 깡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순영은 서희에게 말을 하죠. 이런 미친놈은 당신이 처음이야. 형 날 가져. 그만해 미친 자식아! 서희의 미친 카리스마에 소순영은 마음을 열고 신하와 신하 예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소순영이 말하길 거란은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니네는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니까 옛 고구려의 땅 평양을 내놓으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고려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서희가 말하길 우리나라 이름은 고려야. 고구려를 이어받은 거는 니네가 아니라 우리라고. 야 그렇게 따지면 니네 나라 땅도 원래 우리 거였어. 니네가 침범한 거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역사적으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밝힌 대목이라는 거죠. 그 전과 후로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또한 재밌는 거는 충주 고구려비에는 고려 대왕이란 표현 또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구려를 계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 서희는 임기응변과 센스, 대화의 기술이 아주 뛰어난 아가리 파이터. 조용히 해! 7번째, 역사에서 말하길 소순영은 너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지 왜 바다 건너 송나라 섬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희는 아니 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야 저 깡패같이 생긴 여진족 애들이 툭하면 압록강 방어지 구축 방해하고 쳐들어오고 때리고 하니까 거기를 가는 것보다 바다 건너서 송나라 연락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워. 만약 거란 너네가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날 영토를 돌려주면은 야 우리 고려도 너네랑 더 친하게 지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순영은 야 그러면 내가 힘을 합쳐서 여진을 몰아내줄게. 강동 육주의 방어진을 구축하고 거기를 육로로 소통할 수 있는 영토로 만들자 라고 말을 했죠. 서희는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협상을 한 이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서희의 단판 외교입니다. 엄청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사실 거란의 상황을, 진짜 역사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거란이 여진을 내몰고 압록강 방어진을 구축하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압록강으로 여진과 송나라가 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상품은 바로 이 시대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말입니다. 송나라는 대부분의 말을 여진족한테서 수입을 해왔죠. 골치 아픈 여진을 고려로 막고 송나라와 여진의 말 수입을 막고 고려와 화친해서 송나라를 견제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고려 입장에서는 뭐지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국제정세를 간파해서 서로가 진짜 원하는 걸 주고받은 서희가 대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뭐? 자식아! 8번째, 서희는 거란의 실세를 정확히 파악했다라는 게 정론입니다. 왜냐면 거란의 진짜 상대는 송나라인 것을 알고 있었고 송나라를 치기 전에 뒤통수에는 여진과 고려를 신경 쓰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또한 80만 대군이 구라일 것이다 라고 간파한 것이 거란이 80만 대군을 합치고 고려의 안용진이랑 그리 크지 않은 성을 함락 실패하고 두들겨 맞은 것 또한 서희는 예의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거란과 협상할 때 너네도 여진이 귀찮잖아,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야 우린 니네 뒤통수 절대 안 때려, 걱정하지 마, 우리야말로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송나라랑 싸워. 내가 송나라가 DM 보내는 거 다 일십하고 조용히 있을게. 이렇게 못을 박아주니 거란 입장에서는 80만이라고 뻥치고 실질적인 6만 병력으로 쳐들어온 이상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 예로 소순영은 거란으로 들어가서 소태우에게 개성 간력 송신이라고 벼슬을 받아 승진했습니다. 거란의 애초의 목적은 고려 정벌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고려 성종 입장에서는 그냥 항복할래, 땅을 떼주고 항복할래 이걸 고민했는데 거란이 그냥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여진족 때문에 매번 방어성 구축에 실패했던 강동 육주까지 얻어왔으니 이 얼마나 예쁘고 대견하겠습니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9번,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 거란 전쟁의 히어로 양규 장군이 맹활약한 흥화진 전투, 강감찬 장군이 고려를 지키는 규주 전투, 이 모두 서희의 외교로 얻어온 땅 강동 육주에 속해 있습니다. 서희는 고려 성종에게 제가 얻어온 땅이니 제가 한번 진지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양규의 흥화진, 강감찬의 귀주, 곽주, 통주, 철주, 용주, 강동 육주의 진지를 5년 동안 구축하다 과로로 사요나라! 재밌는 건 서희가 과로로 슬슬 아플 때 고려 성종이 문병을 찾아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마무리만 하고 조금만 더 삽시다 하다가 성종이 먼저 과로로 사요나라!
이 둘이 목숨 바쳐 최전방으로 달려가고 국제 정세를 꿰뚫고 창과 방패가 아닌 외교로 단판을 짓고 강동 육주의 귀한 땅을 얻어오고 방어진을 구축하고 그 기계를 이어받아 양규 장군과 강감찬 장군이 고려를 지켜낸 것이 고려 성종과 서희가 없었다면 고려 역사는 정말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거란 이 씨발놈 내 손 까먹었나 보네. 고려 거란 전쟁의 진짜 주인공 성종과 서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둘이 없었으면 양규 장군도 강감찬 장군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툰두리가 보고 있다 고려 거란 전쟁이었습니다.